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게 된 한국아메이 수덕 다이아몬드 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랜선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그룹에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기 써야 됩니다. 이 그룹에 와서 제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그냥 소신껏 제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정말 멋진 날이죠. 3월이고요. 6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6일이면은 이제 새봄도 되고 아지랑이도 올라오고 조금은 쌀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3월을 느끼시면서 파이팅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3월 너무 중요한 이 달에 제 마이 아메이, 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을 딱 보시면요. 이 사진에 거실을 보면 굉장히 아늑해 보이죠. 제가 오늘 마이 아메이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얘기할 건데요. 이 집의 모습을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릿이라는 핀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죠. 저는 저 소파에 딱 앉아서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먼 훗날 제가 좀 더 나이를 먹고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저 햇살 들어오는 창문을 보면서 지금의 저의 아메이 또는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던 그 아메이를 생각하면서 이러려고 내가 아메이를 했지. 이런 여유로움과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이런 힐링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려고 아메이를 했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저 사진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아메이가 인생샷을 찍어줍니다. 아메이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메이가 뉴핀 됐다고 인생샷을 찍어줘서 제가 이 두 사진을 정말 사랑하는 제 마이 아메이의 첫 장으로 넣어봤습니다. 다음 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드림하우스를 갖고 계시죠?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있고요. 드림하우스는 우리 마음속에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치하다가 펜트하우스에 몇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공유할까 합니다. 이 천장이 높은 집이 좋죠. 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진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욕실에 있으면 뭔가 영감이 떠올릴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 두 사진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드림하우스에 몇 가트를 더 보면 우리는 왜 그 식탁에 앉아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공유하고 이런 시간들을 사실 갖지 못하죠. 이유는 왜일까요?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런 드림하우스 저 욕조에 들어가서 테라피 아로마 향을 탁 떨어뜨리고 저기에 앉아서 뷰를 보면서 내가 했던 그 아메이를 생각하면서 이 드림하우스에 있다면 너무도 행복하겠죠. 지금 여러분은 이 순간 제 그림을 보시면서 운해에서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찰칵 찍히고 있습니다. 잘 찍어두세요.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자, 드림하우스에 제가 또 서치했던 그림 중에 하나는요. 이 서재예요. 서재하면 우리가 방에 조그만 방에 갇혀있는 책이 많은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서재는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냥 넓은 공간에 천정도 넓고 내가 앉아서 책을 읽는데 그냥 책이 읽혀지는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돼도 홈미팅을 열어도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공간에서 아메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드림하우스를 한번 제가 서치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내 주제에 무슨 드림하우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가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서 홈미팅 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겠죠? 네.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만의 아메이에서 드림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ING 진행 중이고요. 드림하우스를 보이는 드림하우스가 아니라요. 저는 보이지 않는 공간,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에서 드림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뭘 의미할까요? 여행 갈 때 타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비행기 안 탄 지가 좀 됐습니다. 자, 비행기와 함께 나오는 거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를 들고 우리는 어디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행업을 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정말로 여행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는데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으로, 지금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다 직장 가시듯이 저도 직업으로 여행사를 들어갔습니다. 여행업을 하면서 너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정말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 언제까지 도대체 이 일을 해야 돼. 이러다가 전화가 오면 밝은 미소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또 전화를 받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행사 일을, 그 싫었던 여행사를요, 제가 근한 18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아메이를 할 때는 적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요, 여행업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일이 어려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마 1999년? 그때 아마 12월쯤에 지금은 없는 박람회인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컴퓨터 관련된 컴덱스라는 아주 규모가 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박람회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그런 박람회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박람회를 출전했습니다. 저도 그때 여행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손님 고객들과 함께 에이전트와 함께 그 박람회를 참석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게 됩니다. 그게 스타벅스의 바닐라 라떼였어요. 그 바닐라 라떼를 먹고 제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 저 가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이 가게를 찾았죠. 근데 스타벅스가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런칭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았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사를 하면서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금 테이크아웃 하는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광화문에서요. 자, 그래서 여행업을 하면서 커피 전문점을 왜 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업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이 여행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커피 맛에, 제가 바닐라 라떼 맛에 완전히 폭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고 20년 전에 투잡으로 여행사와 커피 전문점을 했습니다. 그럴 쯤에 다가온 아메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업에 너무 바빴고요. 일에 치였고요. 일감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요. 제가 했던 여행업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 여행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캐나다 가시거나 하와이나 미국을 가시게 되면 거기에 지상에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의 모든 어레인지를 해주는, 쉽게 말해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데, 미국하고 시차가 있어서 너무 바쁜데 나에게 아메이가 오는 거죠. 저는 아메이 관심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한 3번의 아메이가 온 것 같은데요. 관심이 없었고요. 2003년도에 드디어 이제 정말 운명적인 만남으로 통해서 저는 커피 전문점 하고 여행사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표가 이제 거칩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언제 성취를 했지? 라고 해서 저의 아메이핀 어치브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3월 달에 처음 미팅을 들어봐요. 그때 큰 펑션이었는데요. 지금은 장충 아레나로 바뀌었죠. 장충 체육관에서 그때 홀리첸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월드와이드 뭐 스프링 세미나 이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아메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메이를 알았다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홈미팅을 가보고 저희 스폰서님의 손을 잡고 미팅을 몇 번 가보고 나서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직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4월 달에 사인을 하게 되죠.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메이는 2003년 4월에 스타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년도에 4월에 스타트했으면 제가 커피 전문점을 정리하고요. 여행사하고 아메이를 2개를 같이 겸한 거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이는 하나, 이제 그때 8살짜리 아이, 남자아이가 있었고요. 남편도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 부부가 같이 아메이가 시작된 거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전 지나고 나서 SP를 갑니다. 여러분은 SP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결단하고 가시죠. 막 결단하고 선포하고 가시죠. 저는 SP를요, 결단과 선포해서 간 게 아니고요. 홈미팅을 갔더니 형제 파트너가 SP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모르고 공부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SP는 어떻게 하면 가요? 그랬더니 이거 스폰서님과 상담하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께 전화를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아메이 씨앗을 준 친구는 지금 소비자로 남아 있고요. 그 위로 연결된 지금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저희 부산에 계신 저희 스폰서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SP 가시려고요? 이렇게 놀라시는 거죠. 제가 SP를 가겠다고 하니까 스폰서님이 놀라시는 거죠. 아직 박승현 리더님 아직 그러시면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직 공부도 안 되어 있는데 한 걸음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마을호 하니까 너무 연식이 오래된 것 같죠. 그때 당시는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새마을호를 타시고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 서울역에 저희 집까지 1시간, 왕복 2시간, 또 부산역에서 또 스폰서님 댁까지 1시간, 왕복 2시간. 하루 종일 저희 집에서 2시간의 미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올라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손잡고 SP를 가게 됩니다. 자, SP 너무 쉽게 갔죠? 4개월, 3개월, 4개월 만에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 달에는 이제 SP를 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용을 다 썼잖아요. 제가 막 뭐 소비자 클럽을 짜고 파트너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 공부가 많이 돼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SP를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미팅에서 이제 GP를 갈 수 있는 동기를 스폰서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박승현 리더님 이분과 동기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스폰서님 하시는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어요. 네, 진짜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저는 GP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GP를 가게 됩니다. 12월 1일부 GP를 성취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시점에서 스폰서님의 인정식 사회를 좀 봐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저는 서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준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스폰서님이 사회를 봐드리려고 플래티늄을 가게 됐습니다. PT 정도는 돼야 또 사회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T를 갔고요. 같은 해에 이제 여행을 도전하고 있어서 루비를 가고요. 첫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PT를 2004년도에 마감하면서 저는 가족 여행 미야자키라는 가족 여행에 부모님 모시고 아이와 함께 이제 저희 남편과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이게 쫙 써여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와, 엄청 빨리 갔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저는 2003년 4월부터 아메이 사업을 소비자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 아메이를 소비자로 했던 적이 없고요. 부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메이를 비즈니스로 한 거죠.
여행사를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그 오랜 시간 했던 이유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했고요. 아메이를 내다른 또 다른 우리 집의 어떤 대안으로 남편과 상의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가 사업이었지 아메이가 소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부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좌충우돌이 됐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파운더스 PT에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핀을 몇 개를 가져?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동시 성취하는 진짜 2년 6개월 만에 와우죠. 이런 핀을 달성하게 됩니다. 에메랄드가 얼마나 귀한 핀이고 사파이어가 얼마나 귀한 핀입니까? 그런데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동시에 성취했기 때문에 이 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동시 성취하면서 저는 2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아주 정말 잘한 아메이 사업을 잘한 사람이 되었죠. 자, 그리고 숫자를 보시면 19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이란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긴 터널이 됐습니다. 사업은 원래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안 되다가 잘 되고 원래 사업은 그렇잖아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저는 또 저를 또 담금질하고 저를 깎아내고 저의 마인드를 넓히는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많은 소비자도 만나고 파트너도 만났고 또 어느 누군가는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제가 2019년, 2017년도부터 준비를 했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반드시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제가 저희 안방에 보면은 제가 정말 가고 싶어서 많이 써서 붙였거든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나의 너무너무 목표인데 안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뭐가 부족할까?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몰입과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해서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면서 2019년도 글로벌 아메이가 전 세계 수석 다이아몬드를 같은 어떤 수준, 레벨로 묶어서 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게 GAR입니다. 그래서 저는 GAR로 EBC까지 동시에 성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게 핀을 이렇게 써보니까 한 해에 핀을 막 몰아서 가네요, 제가요. 막 3개, 2개, 막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이제 남은 연도는 2029년입니다. 자, 2029년은 어떤 생각 드세요? 라스베가스죠. A70. 여러분은 어떤 핀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혹시 그 핀을 결정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라스베가스를 파트너들과 함께 외치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핀 성취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러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SP를 가고 어떻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빨리 갔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19년 전에 어떻게 SP를 갔을까 자료를 찾다가 제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여기 캡처해 왔습니다. 자, 이게 노트 앞에 보면 2004년이라고 써 있는데요. 2003년, 4년도에 썼던 노트예요. 빛발했어요, 노트가 막. 근데 저는 이 노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노트에 저는 3%, 6%, 9%였지만 노트에 써 있죠? 고 다이아몬드라고. 혹시 오늘 이 세미나에 처음 초대돼서 오신 분들,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고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꿈꾸는 겁니다. 꿈을 꿔야 방향도 나오고 이루어지죠. 예, 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 SP 도전하는 달의 노트였어요, 보니까. 그리고 7월 21일 타임머신 타고 지금 7월로 갑니다. 7월 21일 그때 저의 월요일 스케줄입니다. 사업 설명이 있고 누구를 만나서 PB를 만들고 근데 마포라고 또 써 있네요. 지역까지. 그다음에 스카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7가지 일정이 있네요. 그날 제가 해야 될 일정. 그때 여행사 다니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이건 기록이잖아요. 제가 그때 찍어놓은 영상은 없지만 이걸 보면 제가 19년 전에 SP를 도전할 때 저의 정말 아메이 사업 4개월 차에 쓴 거잖아요. 4개월 차. 미팅을 한 뭐 12번 듣고 쓴 거잖아요. 너무너무 이걸 볼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때문에 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하고 저도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노트를 이렇게 있어 제가 제품 노트도 하나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뭘 알았는지 뭐 홈케어, 홈테크 해서 제품 노트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리를 했네요. 분리해서 필기를 했는데 이렇게 필기를 했네요, 제가. 자, 그때 당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리더들이요. 시스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아미 공기청정기 특징 해가지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수한 성능. 지금 이 모델은 안 나옵니다. 예전 구모델인데요. 이런 공부를 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또 고농축 맨 밑에 보면 쿠럿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고급으로 세제죠. 그 공부를 한 거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노트에다가 꼼꼼히 적으면서 이 비즈니스를 저는 준비했고 SP를 갈 때 제가 노트 썼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눈치채시길 바래요. 제가 왜 이 노트를 캡처해서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은 뭐 아메이 비즈니스의 어떤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고 또 여러 가지의 환경이 바뀌어서 각자가 또 저장하고 이런 뭐 플랫폼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성공자의 노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저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노트를 한 번씩 들춰볼 때마다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제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와 또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제가 어떻게 느끼면서 이 사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치와 비전이 있을까? 저는 삶의 목적이란 말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방향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부부가 하십니까? 저희는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는요. 전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일요일만 되면요. 두려워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저녁만 되면요. 가슴이 쿵쿵쿵쿵 뛰면서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마 지금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똑같이 그런 삶을 맞벌이를 했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제 나와 있는 사진은요. 2019년 라스베가스 A60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 조식을 먹고 편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의 초라한 모습을 공개, 제가 안 했어요. 잘 안 했는데요. 워낙 제가 이 그룹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라서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성공한 리더의 그 예전 모습을 되게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촌스럽죠? 네, 빛발했어요, 사진이요. 그래서 뒤에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가 한 11개월 이제 걸음마 할 때쯤이고요. 용산의 가족공원이에요. 가족공원. 가족공원에 그때 가족공원에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왜 왔을까요? 사람들이요. 이제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왔죠. 와서 그때 저희가 도시락 하나 싸갖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도 출근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앞으로 20년이 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거는 추워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을 그런 어떤 평범한 샐러리맨들의 주일, 일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은 이 아메이와 함께 컸죠. 아메이와 함께 커서요. 26살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지금 보이시는 곳, 24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저희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멋지게 바뀌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믿으시라고 제가 이 한 장을 넣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평범한 아줌마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화이트보드에다 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일은 상상 못했죠. 근데 저는 이곳에서요, 예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는 마이크를 좋아했어요. 마이크를요.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좋아해가지고요. 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거를 재밌어 했어요. 중학교 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산 있잖아요. 우산 이렇게 부러진 손잡이를 갖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삿포로입니다. 지금까지 박승연 기자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박승연입니다. 뭐 이러면 제가 놀았던 거예요. 저는 마이크 잡고 뭘 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일이 결국 나의 잡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우 시험도 봤잖아요. 성우 시험. 라디오에 가고 싶어서요. 방송에. 근데 성우 시험을 봤는데요. 제가 500대 1 경쟁률을 못 뚫었죠. 당연히. 제가 떨어지고 이제 시도는 해보는 거죠. 해보고. 그렇게 저희가 마이크를 좋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뭔가 잡긴 잡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영향력을 미친다면 내가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아메이가 제게 주는 가치와 비전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이제 저희 그룹에서 또는 저희 사회를 보는 거 강의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이런 마이크를 잡는 일을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저희 팀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내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보는 건 어떠세요? 내가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살다 가는 거?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걸 누구와 함께 공유하는 거 얼마나 가치로울까요? 저는 아메이가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강의하는 모습들 하나씩 캡처해 놓으세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공유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건 이제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스피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생샷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다시는 쓸까요, 제가? 저 무대는 아마도 영화 배우들이 쓰는 곳이에요. 대종상 영화 시상식장. 예, 저곳에 저 스크린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기 제가 보이죠? 조그맣죠, 사람이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스크린이 너무 커가지고요. 저는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 때 스피치가 7분이었습니다. 7분 동안 내가 느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 무대 뒤에서는요, 방송국 하나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움직일 때, 한국 아메이가 하는 어떤 펑션에는요, 방송국이 움직입니다. 그 어떤 방송국의 PD들보다요, 너무 멋진 분들이요, 작가분들까지 다 세팅돼가지고요, 너무 멋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감동 먹었어요. 제가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되죠. 너무 퍼펙트하게, 멋있게, 진짜 설레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끔은 조금 내 맘처럼 안 되고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끔은 왜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못 들어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조금 디프레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메이가 아닌 삶에서 우리는 디프레스도 되고 우울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 않습니까? 아메이는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아메이 사업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는요, 이 두 권의 책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가들은 읽었다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언제까지 읽냐면요. 제 생각입니다.
가슴에 울림이 와서 나도 모르게 그 문장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때, 그때 정말 이 책에서 주는 가치, 철학, 창업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죠. 지금 두 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보시면서 어떤 아줌마가 이런 장소에 와서 본인들의 책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기쁘실까요? 요번에 그 리비전대에서 나온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성공자들, 그들의 환경은 정말 지극히 불우했죠. 그 불우했던 그분들의 그 삶에서 한 가지 정말 희망이 아메이 비짓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삶의 그 불을 보면서 성장한 걸 보면서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영원한 자유기업인 이 책을 저희 남편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으면서 지금도 그 문구, 정말 아메이의 핵을 이루는 그 리더님의 그 성장하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팀에서 하는 미팅에서 그걸 막 동기부 얘기해 주다가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가 책을 울면서 읽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날 제가 감정이 입이 됐겠죠. 그분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분이 돼가지고 책 내용대로 그대로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책, 두 권의 책, 어쩌면 이 두 권의 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오늘 강력히 또 추천해드려요. 물론 다 읽으셨을 거예요. 처음 혹시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시작한 리더님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바뀐 내 모습에서 철학을 이야기하죠. 뭐 철학이 뭐야? 생각이 뭐야? 그냥 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창업자는 60년 전에 두 친구가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도 경이로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꺼내서 그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함께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플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진정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누굴 돕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리치 디보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진정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당신이 누군가를 돕지만 도운 그 사람이 돕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에게 기회와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줬으면, 아메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줬으면 보상과 함께 그가 보상을 누리게 해주고 그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기회와 보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게 진정한 더불어 사는 아메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어떤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개의 손이 있죠. 하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손을 내밀고요. 또 한 손은 누구의 돕기 위해서 한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손을 써서 함께 원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패션, 그런 나눔을 나누는, 실천하는 그런 어떤 ABO가 돼야 되겠죠. 아메이에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철학. 철학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창업자들이 왜 이 사업을 만들었는지를, 근간,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 비즈니스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고 싶은 그런 멋진 일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할 때 어떠세요? 아이가 어려요. 우리 아이는 뭐 학원을 안 가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아이 밥 좀 차려줘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희는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8살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생들 입학해서 1학년들은 매일 학교를 간다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한 번도 제가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 1학년 때 수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험을 보면은 거의 뭐 점수가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제가 8살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중국어 공부를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에게 3살, 4살 된 애를 데리고 막 중국어 학원을 막 수소문해서 막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교육에 아주 헬리콥터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메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의 전환점이 오는 날이 옵니다. 저는요, 자녀 교육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드릴게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아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해졌죠. 지금부터 한 9년, 10년 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이가 17살 되던 해에 17살 중학교 졸업하고요. 아이를 1년 동안 휴학계를 냅니다. 제가. 휴학계를 딱 내고요. 아이를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보냅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유학이 아닙니다. 여행입니다. 1년 동안 14개국에 가서 살다 오는 거죠. 한 달씩.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이가 가게 되는데요. 그 순례길이 보면요. 저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한 거의 850에서 900k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다시 서울에서 대전 이 정도까지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요. 이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또 빵 하나 먹고 가볍게 스프 하나 먹고 또 걷는 겁니다. 자, 20kg에 되는 짐을 메고요. 걷는 건데요. 저희 아이가 17살 때 한 달 20일 걸려서 피니쉬, 스타트에서 피니쉬, 산티아고 피니쉬 해가지고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저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하늘이 저렇게 파래요. 구름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양쪽에는 들녘이 있고요. 우리는 배낭을 맸고요. 오로지 나의 내 삶,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와 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걷는 겁니다.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저런 곳에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본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걸 걸었죠. 발이 부르트고 샌달이 찢어지고 완주했죠. 완주하고 받은 이게 이제 완주했다는 어떤 그 증명서 같은 거예요. 네, 완주했다는 사인. 그때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전화가 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이제 도착했어요. 목표 달성했어요. 그런데요, 엄마 너무 허무해요. 왜 허무하니? 그랬더니 제가 인생의 목표, 이 산티아고 그 길을 다 걸었잖아요. 근데 앞에는 에게가 흐르고요. 여기에는 써 있어요.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 엄마, 저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아빠랑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걷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막 긴장하면서 막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멋지죠? 걸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걸었던 이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900km를 걸어냈던 어떤 그 생각과 그 봤던 환경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이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자녀 교육이었어요. 지금도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가 군대를 가서 20km 행보가 있습니다. 행보. 어땠겠습니까? 애들은 막 다리 아프다 울죠. 900km를 걸었으니 뭐 가뿐하겠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굉장히 또 잘 재밌게 잘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자, 자녀 교육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건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저희 아이가 같이 갔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사물놀이 같은 걸 배워서 하는 공연입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지금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는 저렇게 몽마르트 언덕에서 아이가 북을 치고 저 외국인들과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멋있지 않나요? 아메 사업이 아니었으면 가당치 않은 일들이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건요. 감사한 일을 100가지를 쓰라고 했대요. 부대에서.
그래서 아이가 군대 가서 100가지의 감사를 썼는데요. 저 100가지 감사 쓰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다 썼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너무 잘생기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예, 이건 정말 저만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만 저희 아이가 잘생겼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그래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런 장면이 있고요. 이제 그 아이가 26이 돼서 직장을 들어가서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최근의 장면인데요. 아이의 꿈이 뭐였냐면요. 굉장히 프리덤이죠. 8살 때부터 엄마가 아메 사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프리덤했겠습니까? 아이는 할리 바이크 타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바이크 3개를 갖는 게 자기 꿈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반대했지만 그 반대가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꿈이기 때문에 아이의 브리핑을 듣고 허락을 하고 할리 바이크를 자기가 번 돈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번 돈으로 할리 바이크를 사서 저렇게 라이드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아이가 그때 그 세계 일주하면서 저에게 보내왔던 엽서입니다. 그 엽서가 남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이가 유럽 여행을 마치고 엄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산티아고 길을 걷습니다. 잘 걸을 수 있도록 엄마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아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교육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아니요. 전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요. 엄마가 TV 안 보고 책 보는 걸로 교육이 되고요. 엄마가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긍정적인 얘기하는 걸로 아이는 교육이 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셀프 리더가 됩니다. 자립적인 아이가 되죠.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됩니다. 어느 날 군대도 엄마 나 다음 주에 군대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군대 간다고 아이가 벌써 다 해놓고요. 정말 셀프로 키울 수 있는 자립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자녀 교육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집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분들의 돈을 벌어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쿠팡에 가서 물건을 사면 쿠팡 주인이 돈을 벌겠죠. 그리고 카카오톡에 가서 이모티콘을 날리면 어때요? 이모티콘 파는 분이 돈을 벌겠죠. 여러분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정말 놀고 계십니까? 저는요, 아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 건강, 그 다음 미용, 또는 내 가정의 어떤 식탁,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다양하고 정말 퀄리티가 높은 그런 커뮤니티에 A, B, O라는 이유만으로 초대가 될 수 있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다 이런 곳에 초대하지 않나요? 이렇게 랜선 파티. 오세요, 오세요. 우리 함께 즐겨요. 멋지잖아요. 이런 곳에 초대를 평생. 그리고 나는 계속 이런 커뮤니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말씀이 평생 배워라. 평생 배워라. 모든 성인들도 얘기했죠. 평생 배워라. 여러분은 배움의 클래스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전부 다 풀이죠. 모든 경험자들이 그냥 가르쳐 드리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바로 아메이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런 멋진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이 되고 또 내가 그 커뮤니티에서 배운 거를 공유하고 함께 팀원이 되는 겁니다. 멋진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남편이 이제 스피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우리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인원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막 형제들끼리 막 1년 만에 보는 겁니다. 왜? 줌으로만 보고 볼 수가 없잖아요. 형제끼리는. 그래서 만났는데 줌으로 매일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제 본 것처럼 서로 파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막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저희 팀에서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렌드십, 진정한 친구, 우정. 진정한 친구가 평생 살면서 한 2명, 3명 정도가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어떤 문구가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벗이 제 혈연지연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깊은 뜻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냐면요, 당신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같은 친구.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종교 상관없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프렌드십,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함께 다 초대할 수는 없고 제가 일정 핀만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나오는데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제 인생의 멘토고 지금 부산에 계시고 저와 함께 지금 19년째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전 스폰서님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려움이 부딪히거나 뭔가 안 풀릴 때 그때는 뭐 달려갈 수도 없고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께 전화하고 스폰서님과 통화를 제가 가장 길게 한 시간이 6시간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거죠. 낮에 전화 통화를 해서 배가 고파서 제가 전화를 끊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렇게 스폰서님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평생 스폰서님을 모시고 여행지 다니는 거, 정말 스폰서님과 함께 FC가 돼서 카운슬 멤버가 돼서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게 제 또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프렌드십. 하지만 아메 사업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분들과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아는 분이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는 분과 하는 게 아니죠, 이 비즈니스는. 알아듣는 분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친구를 다 친구가 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어디서 만납니까? 랜선에서 만나죠.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미팅이 모두 랜선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 아메이 내셔널 컨벤션, 또 저희 또 그룹에서 했던 어떤 펑션, 이런 모습, 이분들이 다 친구 아닌가요? 우리 다 ABO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아메이를 얘기하면 다 통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건 코로나 전입니다. 전에 이제 함께 파트너들과 같이 이제 여행 갔던 그 한 장면인데요. 저희가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재밌지 않아?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찍어서 신이 나 찍었는데요. 관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십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요? 아메이 하면 친구 다 잃고 사람들 다 주변 다 떠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친구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레벨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레벨이 바뀌었냐면요, 저기 사진에 보면 피터 에바, 독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35년 넘게 하신 분들, 저분들을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갖고 제가 막 뛰어가서 사진 찍었죠.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아니까요. 그리고 아래 사진 보시면 리치 디보스의 외손녀죠. 예, 저희 아티스트리를 기획하는 그분을 만나서 함께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계시는 카즈하라 유키상, 모델 출신의 지금 75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매나 이런 모습들이요, 너무 애티튜드가 멋진 분, 정말 멋있는 분,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또 만나서 이렇게 인생샷을 찍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제가 안 했다면 이런 분들과 관계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 글로벌하게, 정말 관계십도 글로벌하게, 멋지게, 아메이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십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요, 그때 A60에서 만났던 멕시코에 있는 몬테레이 반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수석 다이아몬드 가고 있었어요. 저랑 똑같이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둘째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 있었는데 인스타에 최근에 이렇게 아이를 다 낳고 이렇게 멋진 사진이 올라와서 제가 인친이에요. 좋아요를 막 누른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카즈하라 유키상, 네, 이렇게 또 좋아요, 인친이기 때문에 서로 눌러줍니다. 멋있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또 교감하는 그런 관계십,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아메이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프렌드십이 또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 굉장히 잘 찍었죠. 네. 이게 왜 잘 찍었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A602에서 출발할 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A702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저 멋진 곳에 여러분이 가 계셔야 돼요. 이 모든 여행, 제가 그 여행사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보는 여행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와 제가 리더십 여행을 가서 보는 모습은 다르겠죠. 저희 부부가요, 처음에 미야자키 여행지를 가가지고요, 어떤 마음으로 간지 아세요? 야, 여행 다 똑같지 뭐. 여행 그렇지 않겠니?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딱 가자마자 직업은 못 속인다고요. 저희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봤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식사는 어떻고, 그레이드는 어떤지, 호텔은 어떤지.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가 도착한 그날 서비를 한번 다 해보고요. 저희 남편과 한 얘기가 있어요. 퍼펙트다. 퍼펙트.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이건 뭐야? 어떻게 준비한 거야 도대체? 우린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함께하는 저희 파트너들에게 일생에 아메에서 보내주는 이 여행 딱 한 번은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자. 여행을 안 갔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아메는 여행을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요. 그리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여행, 테마가 있는 여행, 그리고 또 오고 싶은 여행, 그런 여행을 만들어주는 게 아메입니다. 그래서 평생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메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이제 경험하고 도전을 얘기할 건데요. 자, 어떤 경험과 도전이냐. A50주년, 60주년 때 레이디 가가 왔잖아요. 예, 레이디 가가와 제가 고든 램시 햄버거로 유명한 그 미슐랭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수제 햄버거 집인데요. 그 햄버거 집을 간 거죠. 3번을 갔다가 줄 서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리더님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 20대들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자제분들이에요. 저희 아들도 있네요. 그래서 함께 줄을 서가지고 밤 11시 반쯤에 들어갔습니다.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누가요? 아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를 제가 평생 공연을 실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레이디 가가를 보게 되는 경험, 고든 램시 햄버거 먹는 경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제가 레드카펫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운이 좋았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아메이가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죠. 다이아몬드 스폰서고요. 그때 통째로 한국아메이가 그 레드카펫을 빌려가지고요. 저희에게 펑션을 해줬죠. 너무 인생샷입니다. 어떻게 이 아줌마가 저기 서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인정받는 거 저희 스폰서님이 핀 달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오버랩 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넣으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증샷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두바이 여행을 갔잖아요. 케이티 페리, 그 다음에 이 버진 그룹의 회장님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도전, 모험이 된 거죠. 10,000명이 넘는 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11개국이 와가지고요. 저기에 모여서 함께 동시통역으로 이런 것들을 본 사람, 보는 거와 유튜브로 보는 건 다르겠죠. 실제 관람한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한 일들을 여행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난 취미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뭐도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오감이 작동이 돼요. 오감이 작동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나오게 됩니다. 탱고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10가지 습관 있죠? 무언가 나옵니다. 나올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반드시 나옵니다. 예,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뭐 소질은 아니지만요. 그냥 보고 그린 거죠. 그리고 저기에 색칠한 건요. 컬러는 전부 다 저희 아티스트들이 메이크업하는 아이섀도우, 립스틱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더니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이거 잘 그린 거예요 라고 해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았다가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좀 책을 내면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개발된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잠재력이 있으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쿠킹, 사진,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한번 노트에다가 적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센트 고흐. 저는 빈센트 고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아련했어요. 남부 프랑스에 가시면 아르리라는 마을에서 빈센트 고흐가 생을 마감한 곳입니다. 너무도 멋진 곳이죠. 빈센트 고흐는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림을 그렸지만 후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카소가 고흐를 보고 이렇게 멋진 피카소가 나올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고흐가 생을 마감하고 나서 고흐가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지금 그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요. 고관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림을 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 장면을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주춤거리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혹시 그런 분도 계시겠죠? 반드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겪는 그런 것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빈센트 고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빈센트 고흐인데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빈센트 고흐는요.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우울해가지고요. 자기 그림이 안 팔리고 너무 정신도 이상하고요. 그림을 막 열중적으로 그리다가요. 생을 마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스토리텔링, 사업 설명, 데몬, 쿠킹 이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빈센트 고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베가스 2029 A70입니다. 자, 저기에 있는 분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 이상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으실까요? 자, 여러분 앉을 자리를 선택하세요. 저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A70이면요. 여러분이 지금 아메이를 시작하신 분이라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2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면 이제 앞으로 정확히는 한 7년 5개월 남았는데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핀이 있는 분들은 더 좋은 핀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하시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2029 A70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린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거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A7070 작은 성공 습관 만들기 지금 한국아메 AK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공은요.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아니죠. 성공은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성공을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공은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똑같은 일의 작은 일이죠. 그래서 A7070 작은 성공 습관 만드는 거 또 여러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요. 두 번째는요. 적자 생존. 적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또 참조하시고 여러분을 가이드해 주시는 여러분의 스폰서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나만의 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요즘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물론 어디에 저장 좋지만요. 나만의 인생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노트를 빌 게이츠가 350억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왜 노트를 샀을까요? 350억의 노트를 주고 사서 빌 게이츠는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성공 노트를 한번 쓰시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트가 정말 소중해요. 저는 그래서 다 노트예요. 예, 보일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아멘 사업을 할 때 제가 여기다가 150가지의 레시피를 넣었어요. 다 쓴 거예요, 제가. 150가지의 쿠킹 클래스 레시피를 손수 썼어요. 해본 것만 쓴 거죠. 물론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해보고 느끼고 나만의 레시피를 또 쓰는 거죠. 거기다가 적는 거죠.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감사일기.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한 습관 보니까 5가지의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똑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A7070의 작은 성공 습관을 제가 했던 건데요. 이거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70일. 그래서 완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껍게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노트 얘기 나왔으니까요. 또 지금 한국아메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의 심리학, 나만의 또 심리학 그 강의 해줬죠? 예. 그 성공 강의 20강을 다 들었잖아요. 전 또 이렇게 20강을 또 이렇게 4권의 노트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예,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제가 적으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저희 ABO들을 위해서 해주는 이 강의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적어서 또 이 내용을 또 다른 ABO와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저희 파트너들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적는 거, 나만의 노트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할까 말까 하는 터널이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터널. 그래서 제 이름을 붙였어요. 할까 말까 터널. 이 터널은요, 항상 비즈니스 하다 보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여기서 스톱할까, 포기할까, 아니야, 내가 암이 없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뒤, 10년 뒤 아메이를 안 했을 때 내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공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거북이처럼. 늦으면 어때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계속 가는 겁니다. 뛰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가는 겁니다. 뛰는 사람보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터널에서 반드시 멈추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나오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4번째, 스폰서가 이 사업의 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부산에 안 계셨으면 저는 이 사업을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스폰서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와우, 너무 땡큐죠. 감사하죠. 저는 스폰서님이 400km 넘는 곳에 계셨기 때문에요. 어쩌면 저는 또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자립할 수 있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었으니까. 뭐 스폰서님께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계시니까 눈치로 보는 거죠. 눈치로. 대충 형제 리더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그런 스폰서님이 계셔서 제 어떤 삶의 방향 또 아메 사업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멘토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생 스폰서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셨지만 제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낳아주신 분은 저희 스폰서님이시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 사업의 키라는 거. 그냥 무조건 예스 하세요. 스폰서님이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스폰서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예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매너. 김승호 회장님 아시죠?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이 물어봤대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500인에게. 당신은 왜 성공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매너가 좋은 분들이 성공합니다가 93%였어요. 자, 매너는 뭘까요? 자, 사전 찾아보면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너는 자세입니다. 애티튜드이죠. 그래서 우리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책도 있죠. 모든 것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오늘 혹시 이 미팅을 올까 말까, 들을까 말까, 이렇게 편리한 곳의 환경인데도 내가 이걸 열까 말까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세를 갖춘다면 매너와 태도, 스폰서님 제가 그거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지 메이킹, 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까 상대에게. 내가 보여주는 게 나의 아메이 아닐까요? 내가 보여주는 아메이로 사람들은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 태도, 자세,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그냥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감사하죠. 평생 감사. 말레이시아의 가장 최고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다 모든 얘기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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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하시는 얘기의 90%가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공감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 뵈면서 제 생각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말. 현실이 됩니다. 내가 뱉은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 못한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반성해 이런 말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왜? 그 말은 현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긍정의 언어 쓰는 거. 그냥 억지로 평범하기 때문에 억지로 의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겸손입니다. 겸손한 분들이 또 착한 분들이죠. 알아도 모르는 척. 네. 계속 꾸역꾸역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겸손이 묻어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째는요. 이제 호기심. 왜냐하면 나의 잠재력,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난 반드시 해낼 거야. 아직 잠재력이 안 나온 거야. 타이밍이 안 된 거지. 이러면서 나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호기심. 그거 중요한 것 같고요. 10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자의 철학. 그게 멘탈의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창업자의 멘탈과 철학이 딱 잠재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이 사업은 반드시 됩니다. A70이 분명히 라스베가스에 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10가지를 오늘 아침에 딱 눈 뜨면서 생각나는 걸 적어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후회하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메이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후회라는 걸 하게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후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엔딩 때 쓰는 말인데요. 저 후회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후회하느니 트라이 합니다. 창업자가 얘기했죠. 트라이 할래, 오아 크라이 할래. 여러분 노력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우실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 하고 우실 겁니까? 아니면 도전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면 호주에 너무너무 나무가 크죠? 거기에 나이 드신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이 멋지잖아요. 저희 남편과 제가 저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고 우리가 정말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가 아메를 그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저 호주 시드니에 있는 느티나무에 벤치에 앉아서 저희가 인생샷을 한번 또 찍고 싶은 그런 또 꿈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제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랜선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부족해요. 부족하고 늘 강의를 하고 나면 아쉬워요. 여러분을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에너지를 내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경험 중에서 딱 한 가지씩만 정말 의지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의 3월부터 6월까지, 8월까지 6개월은요. 코로나 전에 3년하고 똑같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파트너들에게 집중할 타이밍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7월, 8월까지 6개월 동안 한번 몰입해 보시고 파이팅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번 활짝 꼽혀보세요. 그러시면 어쩜 여러분의 9월 새 회계년도에는 저 멋진 튤립처럼
여러분의 풍성한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팀도 지금 3월 6일이잖아요. 지금 파이팅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타임이 된다면 그때 또 우리가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